반갑습니다.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 신용환입니다. 오늘 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에게 저희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1986년도 대한민국 부산을 떠나서 서울, 미국 LA, 아틀란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에 93년도 돌아온 이후 많은 사업을 하였고,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알만한 기업들의 대표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벤처 1세대의 대표적인 어떤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아닙니다. 제 경험상 살아남아 성공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끈질기게 기다리는 방법이 강한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입니다. 한 7년 전에 중소기업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 벤처 1세대 대표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많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기부에 계신 분이 벤처 1세대 중에 조금 이렇게 망한 이야기나 실패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과연 이 이야기가 말이 될까 싶었는데 많은 책들은 다 성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망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사업을 하면서 아마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실패한 경험을 책으로 썼고 그 책이 중소기업이 망하는 100가지 방법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라면 얼만큼 많이 망했냐, 아마 굉장히 사업 분야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994년도에 여러분이 아는 인터넷 사업,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로 아마 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전국 학교에 인터넷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인터넷 사업으로 좀 많이 알려지고, 전국 학교에 인터넷 깔고, 그리고 이제 벤처 붐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업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망하지 않게 하느냐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강의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단순하게 여러분한테 망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업할 때 가장 필요한 지적재산권, 특허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마 페이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국내 최초로 페이팔 에이전트를 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페이팔 잘 아시죠? 페이팔은 여러분이 아는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유튜브, 그런 페이팔 마피아라 그래서 전 세계 인터넷 사업이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런 어떤 회사가 페이팔입니다. 이 페이팔의 전신이 X닷컴이었습니다. 저는 이 페이팔을 X닷컴 시절에 한국에 들어와서 런칭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일론 머스크라든지 사람을 그 당시에 만나게 되고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사업에 손을 떼면서 이 페이팔은 회사는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페이팔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하철 타면 이렇게 동영상 광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동영상 광고를 지하철 2호선에 1994년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지하철 동영상 광고 사업은 그때 LCD TV가 아니라 PDP TV를 설치를 하는 거였고요. 그 당시 지하철 2호선에 동영상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네트워크나 인프라나 TV 자체가 워낙 지금 아마 100만 원도 안 하는 42인치 TV가 그 당시는 1,500만 원 정도 하였습니다. 각 역사마다 이런 어떤 장비를 설치를 하여 동영상 광고를 틀고 광고 수주를 하고 지하철
운행 게시판을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도 초기에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몇 년 하다가 사업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옆에 전복해 있는 그런 기술들을 너무나도 빨리 시작한 것들이 사업의 패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첨단 기술보다 고객의 습관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보시면 이분이 김태정 법무장관입니다. 이분이 아마 좀 불미스러운 사고로 와이프분이 옷 로비 사건으로 법무장관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벤처붐도 일고 그 당시 많은 투자 기회를 생기지만 저희와 같이 만든 사업이 화상 면접 변호 상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지금 특허, 이분의 법률 사무소 이름이 로시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로시컴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법을 보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때는 2001년도였습니다. 여러분 2001년도에 화상을 보면서 상당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전화기에 항시 화상 통화가 가능하였지만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PC도 여러분이 사는 PC보다 수천 배 느린 PC에다가 네트워크도 그냥 통신이 그냥 모뎀이라는 통신을 사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화상 통화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기술로만 구현 가능한 실제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 시스템을 만들게 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 이름도 로시컴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변호사와 클라이언트가 화상으로 통해서 다자간 여러 곳에서 변호 상담을 하면서 비용도 내리고 또한 효율적으로 변호사 상담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상 솔루션 자체가 너무나도 느리고 통화도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 보기 좋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쓰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버렸고 많은 자금이 들어서 시스템은 망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게 됩니다. 아마 10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아마 화상의 네트워크도 좋아지실 거고 시스템도 좋아질 거고 화상 통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또다시 이런 서비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이 너무 빨랐다. 제가 만든 기술이 너무 빨랐다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핸드폰 안에 화상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과연 기술과 문화와 습관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술의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화상통화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문자 채팅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 게 음성통화고 그 다음에 화상입니다. 그러면 기술이 가장 진보된 화상통화는 여러분 얼마만큼 활용하고 얼마만큼 사용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화상통화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화상통화를 개발한 이유가 보다 편리하고 보다 익숙하고 보다 활용적이라고 해서 화상통화를 개발하고 화상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저같이. 그런데 과연 고객들은 화상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가끔 사용을 해요. 몇 년 전만 해도 핸드폰에 들어있는 화상통화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느냐? 기술 개발과 고도의 기술과 어드밴스된 기술이 고객들한테 활용이 가능하냐는 것이죠. 고객들은 가장 편한 제품, 가장 활용성이 좋은 부분, 각종 익숙한 제품, 즉 문화적인 인프라가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활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 세계 최고다, 우리 기술이 최고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기술이 고객들한테 얼마나 접근성이 있고 우리 기술들이
얼마나 고객들과 친숙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 고객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4차 산업, 그리고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뭐 많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냐를 먼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곧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기술을 활용한 아닙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나 사회적인 백그라운드에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기술 사업화나 창업하는 분들한테 기술을 강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인드, 그리고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시 기술은 문화나 고객의 습관에 더 중요성을 두고 기술 개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또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또 가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술이 좋다고 좋은 기술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좋다고 가격이 비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에서 제출한 창업 경진대회에서 1등하게 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SK에서 지금 전량적으로 지금 구매를 해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고객의 니드에 맞게끔 제품으로 창업 경진대회에서 거의 대상을 받은 제품인데 제가 망하게 되고요. 한번 제품을 보시겠습니다. 발로 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게임을 보통 다 휴대폰이나 또는 PC에서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게임 중독이에요. 또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걱정하시고 학교에서 다 걱정하는데 그런 게임들을 발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보드 위에 10개의 키가 있고요. 그 키 값을 다 매핑시켜서 발로 게임을 다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심지어 학교에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에 운동 되게 싫어하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여기 올라가 가지고 하니까 30분을 연속해서 하고 매일 한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만들어낸 어떤 우리가 만든 가치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저희 이 제품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에 접목을 해서 운동과 게임을 결합한 제품입니다. 보시기에 굉장히 재밌겠죠. 그리고 각종 전시회나 대회 나가면 거의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길게 줄을 내려서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고 이 제품에 올라가 보고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저희가 소비자 가격으로 처음에는 한 50만 원 정도 제품을 책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해서 많은 게임들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진보드라는 제품이 그냥 이게 IT가 전망 안 된 제품이 통상적으로 파는 가격이 한 5만 5천에서 9만 9천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능을 추가했고 그리고 컨텐츠를 잡아였고 그리고 제품을 조금 IT를 접목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하고 가격을 높여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거의 29만 원까지 제품을 내렸는데 저희가 거의 10,000개의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이 제품이 몇 개 팔았을 것 같습니까? 1,000개? 2,000개? 아닙니다. 저희가 이 시장에 이 제품을 판 건 10개도 안 됩니다. 이유는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거죠. 안흥이 기능이 좋고 안흥이 제품이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더라도 제품이 고객의 니드에 맞는 가격이 아닌 경우에는 제품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지금 창고비를 내고 있고요. 이 제품이 개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제품들 그리고 게임과 운동에 결합한 제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게임과 운동에 결합한 제품들은 지금 엑스박스도 마찬가지고 그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 다 이렇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에서 또 조금 이렇게 달라진 제품들이 기능을 추가했다고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복합형 제품, 융합형 제품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품을 결합하면 제품이 잘 팔리겠다. 절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품을 결합했을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가격적인 부분들. 고객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제품이 잘 팔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통해서 저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경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이 경우도 굉장히 저한테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병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각 신문사에 이게 낸 신문 기사입니다. 황혼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저희가 이벤트를 통해서 70대 된 할아버지, 홀로 되신 할아버지, 70대 진 할머니, 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쌍쌍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호텔을 잡아서 저희가 이제 결혼 중개업체 듀오, 그리고 저희 병원과 같이 해서 50분의 할아버지, 50분의 할머니를 쌍쌍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게 되죠. 그런데 언론에 홍보를 하면서 그 뒷날 저희 병원은 대박이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전화 올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옵니다. 50명 할머니 모집에 거의 한 500명 넘는 할머니들이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벤트는 진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할아버지들이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50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전화가 온 반면 거의 할아버지들은 10명도 안 되는 분이 전화가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10명도 안 되는 할아버지들이 전화가 안 왔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70이 넘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건강적인 여유,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할아버지들은 벌써 여자친구가 있든지 와이프가 있든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런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은 70대 할머니를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벤트는 성공했지만 저희가 놓쳐버린 부분들이 할아버지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인드라는 거죠. 고객의 입장이 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고객의 입장이 되지 않고 이런 행사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할머니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할머니들한테 저희가 일종의 사례금도 드리면서 이 행사는 취소되었고, 제가 배운 것은 이벤트를 할 때는 고객의 마음에서 해라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